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 중 하나이자 가장 발달한 자유시장 경제의 중심지로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흥미로운 요소들을 다수 지니고 있습니다. 홍콩은 전 세계에서 억만장자가 가장 많은 곳 중 하나로 꼽힙니다. 그렇다면 이곳 사람들의 삶에는 어떤 특별함이 있어 많은 이들이 이 지역을 여행하고 거주지로 선택하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이 독특한 아시아 지역으로 함께 떠나 홍콩 사람들의 삶과 그 주변을 둘러싼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4번.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지붕형 에스컬레이터 시스템. 길이가 무려 800m에 이르는 홍콩의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은 세계에서 가장 긴 야외 지붕형 에스컬레이터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주민들이 가파른 거리를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도와줄 뿐 아니라 분주한 시장과 골동품 가게, 박물관, 역사 유적지, 그리고 다양한 식당들을 자유롭게 오르내리며 둘러볼 수 있게 해줍니다. 이 에스컬레이터는 활기 넘치는 센트럴 지구에서 시작해 점차 고급 주거지인 미드레벨 지역 쪽으로 올라갑니다. 이 시스템은 하나로 이어진 에스컬레이터가 아니라 20개의 에스컬레이터와 3개의 무빙워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 14곳의 승하차 지점이 있어 원하는 곳에서 자유롭게 타고 내릴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동하는 데는 약 20분에서 25분 정도가 걸립니다. 건설 비용은 2억 4,500만 홍콩 달러, 약 3,120만 달러에 달하며 이 에스컬레이터 시스템은 1993년 10월부터 운영을 시작해 지금도 하루 평균 8만 5천 명 이상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홍콩을 방문한다면 이 에스컬레이터의 일부 구간이라도 꼭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13번. 초고층 건물의 빈 공간. 홍콩을 처음 방문한 외국인들은 초고층 건물 한가운데 뚫려 있는 커다란 구멍을 보고 흔히 놀라곤 합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에서 공간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왜 홍콩의 건물들에는 이런 빈 공간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중국의 풍수 이론에 따르면 이러한 빈 공간은 건물 뒤편 산에 거주하는 신성한 용이 지나갈 길을 만들어주기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합니다. 고대 이 이론에 따르면 건물의 최적 입지는 산을 등지고 물을 향하는 배치, 즉 뒤에는 산이 있고 앞에는 강이 있는 형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용이 산에서 강으로 이동하는 통로를 비워두어야 하며 이 길을 막으면 건물 주민들에게 불운을 가져온다고 믿었습니다. 이 건축 양식으로 지어진 첫 건물은 1986년에 완공된 해안가 복합 건물로 면적은 88,733제곱미터에 달하며 건설 비용은 3,800만 달러였습니다. 이 건물에는 가로 16m, 세로 24m, 크기의 커다란 개방 공간이 있습니다. 지역 전설에 따르면 홍콩 주민들은 섬 주변 언덕에 용의 가족이 살고 있으며 매일 아침 어미 용이 새끼들을 데리고 바다로 목욕을 하러 간다고 믿어왔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바다로 향하는 길을 가로막는 건물들은 용이 지나갈 수 있도록 빈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고 전해집니다. 물론 실제로 용이 홍콩에 살고 있을 가능성은 없습니다. 있다 하더라도 정말 눈에 띄지 않게 숨어 지내고 있을지도 모르죠. 12번. 주택보다 더 비싼 무덤 가격. 홍콩에서는 고인의 안식처가 이 도시에서 가장 비싼 주택보다도 더 비쌀 수 있습니다. 작은 신발 상자 크기만 한 공간의 최저가가 53,000달러부터 시작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비싼 부동산 시장으로 유명한 홍콩의 다른 고가 부동산과 비교해도 결코 저렴하지 않은 금액입니다. 홍콩의 12층 규모 건물인 산섬 타워 내부는 흰 대리석으로 정교하게 꾸며져 있지만 일반 구매자를 위한 공간은 아닙니다. 이곳은 사랑하는 가족의 유골을 보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장소입니다. 민간이 운영하는 이 건물은 독일 건축가가 설계했으며 총 23,009의 유골함을 보관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의 유골함만 보관할 수 있는 칸도 있지만 2개가 들어가는 칸은 가격이 76,000달러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한편 최대 8명의 유골을 보관할 수 있는 가족용 공간은 43만 달러에 이르기도 합니다. 표준 크기는 약 0.09제곱미터 정도에 불과하지만 이 공간 하나의 가격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사는 홍콩의 최고가 부동산보다 비싸다고 여겨집니다.
실제로 올해 3월 더 피크 지역의 한 빌라는 제로점 영구 제곱미터당 32만 달러에 팔린 바 있습니다. 하지만 꽈이충의 오래된 공업지대에 위치한 이 산섬 타워조차 홍콩에서 가장 비싼 안식처는 아닙니다. 홍콩 소비위원회의 자료에 따르면 가장 비싼 장소는 펄링 북부 외곽에 있는 사원 형태의 복합시설로 그곳의 가격은 66만 달러에 달합니다. 이마저도 최소 2만 5천 달러의 관리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입니다. 높은 비용에도 불구하고 산섬 같은 시설은 영구적인 안식처가 아닙니다. 민간 시설이 홍콩 정부로부터 부여받은 허가 기간 내에서만 유골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허가 기간은 10년이며 승인까지 몇 년이 걸릴 만큼 심사 절차도 매우 까다롭습니다. 산섬 타워의 현재 허가 기간은 2033년까지입니다. 정말로 이 도시에서 평온한 마지막 안식처를 찾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산뿐 아니라 죽음조차도 집을 사는 것보다 더 비싼 상황이니 매우 고달픈 현실입니다. 특히 지난 10년 동안 연평균 사망자 수가 약 4만 6천 명에 이르는 점을 고려하면 유골을 보관할 공간에 대한 수요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11번. 사람들의 삶에 깊게 자리한 풍수의 영향. 홍콩 주민들에게 풍수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많은 홍콩 사람들은 오늘날 홍콩의 번영이 풍수 덕분이라고 믿습니다. 예를 들어 동쪽과 서쪽을 감싸는 산세가 잔잔한 바다와 어우러진 빅토리아 항은 거대한 옥솥과 같은 형상을 이루며 홍콩의 풍요를 가져오는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곳으로 여겨집니다. 가게나 사무 공간에서도 풍수의 영향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홍콩 상인들의 작업실에는 흔히 재물의 신을 모시는 제단이 있으며 벽에는 재난을 막고 사람을 보호한다고 알려진 72개의 영부가 걸려 있습니다. 영부는 전통 중국 고대 유물의 형태를 본뜬 것으로 상인들은 이를 걸어두면 애군을 막고 평온한 삶과 사업의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또한 교차로 근처에 있는 상점들은 입구 모퉁이에 제단을 두기 마련이며 상점 주인들은 매일 향을 피우고 기도를 올려야 합니다. 부유층에게 풍수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개인 풍수 상담가를 두고 있으며 매달 집과 사무실의 배치 방식, 사물의 위치, 공간의 기운 흐름 등을 어떻게 조정해야 가장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받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했던 여성인 니나 왕이 2011년에 사망했을 때 그녀의 유언장을 위조해 40억 달러의 재산을 차지하려 한 인물 역시 풍수 전문가였습니다. 이 사건은 풍수가 홍콩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0번.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대 수명. 세계에서 기대 수명이 가장 높은 지역을 떠올리면 많은 사람들이 일본을 먼저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2010년 이후 홍콩은 일본을 앞지르며 세계에서 가장 기대 수명이 높은 곳이 되었습니다. 2017년 조사에 따르면 홍콩의 평균 기대 수명은 84.68세이며 일본은 84.21세였습니다. 그렇다면 홍콩의 기대 수명이 왜 이렇게 이상적인 수준일까요? 환경과 의료 체계 외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홍콩 주민의 장수 비결이 크게 두 가지, 즉 식단과 식습관에 있다고 봅니다. 홍콩 주민들은 아침에 차를 마시는 것을 특히 좋아합니다. 하루 종일 상쾌한 차를 즐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생활 방식이죠. 차에는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과 카테킨이 풍부해 노화를 막고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며 심혈관 및 뇌혈관 질환 예방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홍콩의 여름은 무덥고 습해 쉽게 피로하고 불쾌감을 느끼기 쉽기 때문에 주민들은 몸을 상쾌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는 탕 요리를 선호합니다. 실제로 홍콩 여성에게 요리 중 가장 중요한 기술로 꼽히는 것이 바로 탕 끓이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에 따르면 뜨거운 탕은 몸의 균형을 잡고 해독을 돕고 영양을 공급해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탕은 먹기 부담이 없어 입맛이 없을 때도 스스로를 잘 챙길 수 있게 해줍니다. 뿐만 아니라 홍콩 주민들은
건강검진과 체력 관리에 매우 신경을 씁니다. 피로가 느껴지면 바로 병원을 찾아가며 이를 미루지 않습니다. 덕분에 대부분의 질병이 초기 단계에서 발견되어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설령 병이 늦게 발견되더라도 홍콩 주민들은 의료보험을 통해 고액의 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9번. 많은 귀신 명소. 홍콩에는 사람들의 발길을 멀리하게 만드는 무서운 귀신 명소가 여럿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유명한 곳이 바로 극도로 오싹한 전설을 지닌 신부의 연못입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한 신부가 혼례를 올리기 위해 가마를 타고 폭포를 건너던 중 비극적인 익사사고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혼례 행렬이 폭포 위의 바위를 건너던 순간 가마꾼 중 한 명이 미끄러지면서 일행 전체가 호수로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무거운 예복 탓에 신부는 깊은 물속에서 끝내 숨을 잃고 말았죠. 그 이후로 사람들은 신부의 영혼이 아직도 물속에 머물며 떠나지 못한다고 믿어왔습니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지나가던 사람을 물속으로 끌어당긴다는 이야기도 있고, 호숫가에서 붉은 장식이 달린 회색 예복을 입은 여인이 머리를 빗고 있는 모습을 봤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또 다른 잘 알려진 장소로는 드래곤 로지가 있습니다. 한때 홍콩에서 가장 가치 있는 부동산이었지만 이 저택에서는 두 사람의 사망과 파산이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그 후 집안 사람들은 모두 이곳을 떠났고 집 전체에는 으스스한 분위기만 남게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는 일본 군인들이 이 지역을 점령해 여러 명의 가톨릭 수녀들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이 저택은 2004년 보수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작업자들이 아이 울음소리를 비롯해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한 바 있습니다. 수많은 도시 괴담과 연결된 이 건물은 호기심과 모험심이 강한 이들을 끌어당기는 일종의 자석 같은 존재가 되었죠. 꾸준한 침입을 막기 위해 현재 소유주는 철조망을 설치해 출입을 차단해 놓은 상태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홍콩에 간다면 이런 으스스한 장소들을 직접 탐험해 볼 용기가 있을까요? 저는 아무래도 패스하겠습니다. 8번. 홍콩 초부유층의 삶. 가난한 지역과 뚜렷하게 대비되는 홍콩의 초부유층은 일반인들이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삶을 살아갑니다. 수백만 달러짜리 대저택에서 생활하고 오락을 위해 경매 막대한 금액을 쓰는 것. 이 모든 것이 홍콩 초부유층의 화려한 일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홍콩에서는 주민 7명당 1명이 미국 달러 기준 100만 장자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최소 3천만 달러 이상의 자산을 가진 사람이 10,000명 이상 살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작은 나노 아파트나 협소한 방을 50만 달러나 되는 가격에 구입하거나 심지어 우리 집이나 관짝집이라 불리는 비좁은 공간에서 생활하는 동안 초부유층은 주로 교외의 대저택에서 살고 있으며 특히 홍콩에서 가장 높은 지대인 빅토리아 피크에 가장 많이 모여 있습니다. 홍콩의 고급 주택 평균 가격은 약 490만 달러입니다. 그러나 피크 지역의 주택은 최소 4천만 달러에서 시작해 1억 달러를 넘어갈 수 있습니다. 홍콩에서 가장 호화롭고 값비싼 집들은 대부분 이 피크 지역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2018년 3월 이 지역의 한 주택은 무려 1억 7,840만 달러에 판매되어 아시아에서 가장 비싼 빌라로 기록되었습니다. 홍콩 부유층이 즐겨 찾는 쇼핑 장소로는 대표 매장이 모여있는 랜드마크가 있으며 침사추이의 캔턴 로드에는 여러 고급 브랜드 매장이 줄지어 자리하고 있습니다. 외식으로는 부유층이 자주 찾는 곳으로 유명한 풀한문이 있는데 이곳에서 12명이 식사하면 약 4,000달러가 든다고 합니다. 앞서 언급한 가난한 지역과 비교해보면 피크 지역은 그야말로 완전히 다른 세계입니다. 한쪽에서는 임시거처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너무 넓어 다 쓰지도 못하는 집에서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고 있습니다. 7번. 홍콩의 맛있는 요리들. 이 나라를 찾는 여행객들이 가장 매력을 느끼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다양하고 훌륭한 음식 문화입니다. 믿기 어렵겠지만 홍콩에는 약 15,000개의 음식점과 카페가 있어 입과 마음을 모두 만족시켜줍니다.
홍콩 요리는 광둥, 중국 본토, 영국, 일본, 동남아시아 문화가 조화롭게 섞인 독특한 풍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완차이는 홍콩에서 가장 많은 음식점을 보유한 지역으로 세계에서 가장 저렴한 미쉐린 등급 식당 중 하나가 자리한 곳이기도 합니다. 저렴한 딤섬으로 유명한 팀호와는 3달러도 되지 않는 가격의 메뉴도 판매합니다. 홍콩에서 꼭 맛봐야 할 음식으로는 구운 거위, 딤섬, 그리고 돼지고기, 바비큐 국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수백 가지의 맛있는 음식을 선택할 수 있다니 정말 행복한 일이 아닐까요? 6번. 세계에서 롤스로이스가 가장 많은 도시. 홍콩은 인구 대비 롤스로이스 보유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알려져 있으며 롤스로이스 역사상 가장 큰 주문건 역시 이 나라에서 나왔습니다. 넷플릭스 시리즈에 출연한 홍콩의 재벌 스티븐 헝은 무려 3천만 달러 규모의 롤스로이스 팬텀 30대를 맞춤 제작으로 주문한 주인공입니다. 특히 홍콩 구룡반도에 위치한 5성급 페닌슐라 호텔은 자체 롤스로이스 차량 부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초호화 세단들은 호텔을 상징하는 페닌슐라 브루스터 그린색으로 칠해져 있어 더욱 눈길을 끕니다. 2017년 단 한 대만 제작된 세계에서 가장 비싼 자동차인 스왑테일의 주인이 누구인지가 큰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는데 2023년 초 그 정체가 밝혀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홍콩의 부동산 재벌 사무엘 리의 아들 샘 리였습니다. 그의 부친은 홍콩에서 런던과 제네바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부동산 제국을 보유하고 있으며 추정 자산은 약 36억 달러에 달한다고 합니다. 럭셔리 자동차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홍콩을 한번 방문해 보세요. 도시 곳곳에서 등장하는 고급 차량들의 압도적인 수에 놀라실 겁니다. 5번. 홍콩의 넌사인을 문화유산으로 보다. 홍콩에서 넌사인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년대였습니다. 이후 50년대부터 80년대에 이르기까지 넌사인은 도심 곳곳에서 화려하게 번성하며 도시의 거리 풍경을 장식했습니다. 주로 활기가 넘치는 네이선로드 상업지구와 완차이의 번화한 야간 유흥가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해가 지고 난 뒤에도 이 도시의 어느 곳도 어둠에 잠기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1970년경에는 N 건물 전체가 네온사인으로 뒤덮이기까지 했으며 특히 네이선로드에 설치된 내셔널 파나소닉의 넌사인은 세계에서 가장 큰 넌사인으로 기네스 세계기록에 등재되었습니다. 그 후로도 네온사인은 수백 개의 상점을 밝히며 식당, 호텔, 나이트클럽, 약국, 보석점, 의류점, 전당포에 이르기까지 온갖 업종을 대표했고 동시에 이 도시의 놀라운 발전 속도를 증명하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홍콩 영화를 좋아하는 분이라면 이곳의 화려한 넌빛을 잊기 어려우실 겁니다. 초록, 빨강, 보라, 금색 등 눈길을 사로잡는 빛깔의 넌사인은 오랫동안 홍콩 고유 문화의 일부로 자리 잡아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홍콩의 넌사인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에너지 효율이 높은 발광 다이오드 간판으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넌사인을 만드는 과정과 그에 담긴 이야기들은 문화 보존의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우즈카이는 현재 홍콩에서 활동하는 8명의 넌장인 중 한 사람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일이 너무 많아 제자들과 함께 집에 가지도 못하고 작업하던 시절이 있었다고 회상합니다. 하지만 네온사인의 수요가 줄어든 요즘, 그는 이 기술을 이어가기 위해 예술과의 결합을 탐구하려는 한 제자를 받아들이며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4번.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국제공항. 홍콩 국제공항은 첵납 콕섬에 자리하고 있으며 산을 평탄하게 깎아낸 뒤 그 흙과 암석을 이용해 부지를 확장한 대형 공항입니다. 총 면적은 12km가 넘으며 약 20억 달러에 가까운 막대한 비용과 6년의 공사 기간 끝에 완공되었습니다. 공항은 1998년에 공식 개항했고 현재 홍콩 공항관리국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은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가장 붐비는 공항 중 하나로 홍콩 항공과 홍콩의 5개 항공사의 주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220개가 넘는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으며 수없이 많은 승객이 경유지로 이용합니다.
1998년 한 해 동안만도 화물 5.1 100만 톤, 승객 7,470만 명을 수송했습니다. 3번, 홍콩의 마천루들. 57개의 마천루와 300m 이상 초고층 건물 6채를 보유한 홍콩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초고층 건물이 있는 도시로 여행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곳입니다. 독특하고 웅장한 디자인의 건물들이 도시 전역에 즐비해 있어 건축 애호가들에게는 그야말로 천국 같은 장소입니다. 여기 몇 가지 대표적인 마천루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상업센터입니다. 이 건물은 총 484m 높이와 178층 규모를 자랑하는 홍콩의 대표적인 초고층 건물입니다. 2010년 완공된 이 건물은 서구룡에 위치해 있으며 초호화 호텔, 리츠칼튼 홍콩과 홍콩 정형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 스카이백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센트럴 플라자입니다. 이 유명한 마천루는 높이 374m, 78층 규모로 1992년 완공 당시 아시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었습니다. 홍콩섬 하버로드에 자리 잡고 있으며 1992년부터 1996년까지 홍콩의 상징적인 초고층 건물로 여겨졌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은행 타워입니다. 이 건물은 홍콩을 대표하는 상징이자 반드시 보고 가야 할 마천루 중 하나입니다. 높이 375m, 72층 규모로 도시에서 네 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유명 건축가 베이유밍의 설계로 외관이 광학 프리즘을 닮은 독특한 형태로 되어 있어 홍콩에서는 얍바도우라고도 불립니다. 다만 이 건물의 날카로운 외형은 홍콩의 풍수 철학과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많은 논란을 불러왔습니다. 날선 모양이 부정적인 기운과 불운을 가져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건물 주변에는 여러 물 요소가 추가로 설치되었다고 합니다. 2번, 흥미로운 대중교통. 홍콩에는 현지 주민들의 이동을 위해 다양한 흥미로운 대중교통 수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전기 트램이 있습니다. 친환경적인 이동 수단으로 100년 넘게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홍콩 트램웨이 유한 회사가 이 교통수단을 단독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트램은 홍콩섬 북부 해안선을 따라 6개의 주요 노선이 운행되며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운영되고 요금은 약 2.3 홍콩 달러입니다. 그 중에서도 125년의 역사를 지닌 유명한 노선인 피크 트램은 더 피크 정상까지 데려다 주어 홍콩의 전망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게 해줍니다. 가파른 경사에서 트램이 기울어지는 느낌에 조금 놀랄 수도 있지만 정상에 도착해 찬란한 홍콩의 정형을 바라보면 충분히 만족하실 것입니다. 다음으로 홍콩을 처음 방문하는 누구에게나 훌륭한 선택이 되는 2층 버스가 있습니다. 덮개가 없는 2층의 앞자리에 앉아 도시 정형을 감상하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홍콩 전역을 아우르는 버스 노선은 구룡버스, 뉴월드 퍼스트 버스, 그리고 시티버스가 홍콩섬 구룡 신계 지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항구의 도시라는 명성에 걸맞게 홍콩은 관광객들을 위한 페리 운항도 제공합니다. 빅토리아 항구를 가로지르며 흔들리는 배 위에서 도시의 다채로운 풍경을 감상하는 색다른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스타페리는 구룡과 홍콩섬 사이를 잇는 4개의 노선을 운행하며 밤에는 반짝이는 항구의 불빛과 스카이라인을 감상하기 위해 많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대표적인 교통수단이자 명소로 자리 잡았습니다. 홍콩 시민들 역시 스타페리를 1988년 개항 이후 도시의 가장 상징적인 문화 아이콘 중 하나로 여기고 있습니다. 여행 가이드북 론리 플래닛에서도 홍콩에 와서 스타페리를 타지 않았다면 이곳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을 놓친 것이라고 언급할 정도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홍콩을 방문하게 된다면 이 중 어떤 교통수단을 가장 먼저 이용해보고 싶으신가요? 1번, 홍콩의 연례 설날 축제. 국제적이고 현대적인 도시이지만 홍콩은 전통의 흔적을 결코 잃지 않았습니다. 언제 방문하더라도 이 도시만의 독특한 풍습을 경험할 수 있으며 한 해 내내 이어지는 다양한 중국 축제는 홍콩 사람들이 자신들의 유산을 지켜가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겨울의 마지막 축제를 경험하고 싶다면 설날 기간에 홍콩을 방문해보세요.
설날은 홍콩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입니다. 이 시기에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 밝은 붉은색 옷을 입고 이웃과 상인 등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새해의 좋은 기운을 나누며 인사를 건넵니다. 거리는 황금빛 등롱과 12지 동물 장식으로 가득하고 시장에는 행운을 상징하는 여러 먹거리가 넘쳐나 따뜻하고 흥겨운 명절 분위기를 마음껏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홍콩에는 독특한 티나우 축제도 있습니다. 티나우는 바다의 여신이자 어부들의 수호신으로 현지인들에게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입니다. 그녀의 생일이 되면 주민들은 안전과 평온, 그리고 새해에 풍부한 어업 자원을 기원하기 위해 도시 곳곳에 위치한 70여 개의 사원을 찾아 뜨겁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티나우에 대한 신앙은 대대로 이어져 왔으며 아직 물고기로 가득 찬 배를 직접 본 적 없는 젊은 세대들 역시 이 축제를 흥겹게 맞이합니다. 홍콩을 여행할 계획이 있다면 명절 기간을 선택해 이곳의 생동감 넘치는 분위기를 온전히 느껴보세요. 지금까지 우리는 함께 여행하며 홍콩의 흥미로운 사실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중 여러분을 놀라게 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